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송태진입니다.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미비아와 짐바브웨에서 코끼리와 버팔로 같은 야생동물을 잡아서 주민에게 식량으로 나눠준다,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일어나서 식량이 부족해졌고, 이렇기 때문에 나미비아에서는 한 700마리가 넘는 하마, 코끼리, 얼룩말 이런 애들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배급했다. 그리고 이제 짐바브웨도 코끼리 200마리를 잡아서 배급했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딱 그 얘기 들으면 이게 얼마나 식량난이 심하길래 걔네들까지 먹어야 되냐,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뭐냐면, 먹을 게 그렇게 없냐가 아니라 잡아 먹을 만큼 그렇게 많냐입니다, 야생동물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의 관점과 아프리카 사람들이 느끼는 동물의 관점이 사뭇 다른데, 그 이야기도 꽤 재밌거든요. 이런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에서 문화의 차이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한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잘 뛰고 있을 때 박지성 선수 응원가로 개고기송이 있었어요. 그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팍팍 왜 너네 나라는 개고기를 먹냐, 막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거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유럽 사람들은 기절을 하죠. 아니 어떻게 그 사랑스러운 개를 먹을 수가 있냐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야만이냐, 미쳤나 봐,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가나에 있을 때였는데요. 이제 현지 친구가 어느 날 그 박지성 선수 개고기송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박지성 개고기 먹냐고. 그래서 그거는 뭐 일본 문화다, 밥 먹을 때마다 먹고 그런 건 아니다. 근데 그 가나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근데 어떻게 저 더러운 개를 먹냐, 니네 진짜 비위도 좋다, 어떻게 저걸 먹냐, 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인은 진짜 야만이다.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가 딱 느껴지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저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개를 어떻게 먹냐, 한국인은 야만인.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 더러운 개를 어떻게 먹냐, 한국인은 야만인. 똑같은 한국인은 야만인인데 이유가 완전 다른 거죠. 각 나라의 동물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 그걸 이해를 할 때 또 그들하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또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케냐에서 어떤 아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고 있는데 아기가 너무 예뻐서, 아기가 강아지 같아요, 퍼피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엄청 심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퍼피 같이 예쁘고 발랄하다, 귀엽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했는데, 그 어머니한테는 이 외국인이 지금 우리 아기한테 저주를 하나, 욕을 하나, 이제 그렇게 느낀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국 애기한테 애기가 개구리 닮았네요, 애기가 까마귀 같아요, 이랬다고 해보세요.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겠죠. 그거랑 좀 비슷한 겁니다. 케냐에서는 개를 싫어하기 때문에 애기한테 개 닮았다고 하면은 엄청 그거 실례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럴 때는 이제 천사 같다, 엔젤 같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각 나라마다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부룬디에서 겪었던 얘기를 해드리면, 부룬디 사람들이 개를 끔찍히 싫어합니다. 개가 눈앞에 있으면 돌 던져서 쫓아내든지 죽여버려요. 왜 그러냐, 예전에 인종학살이 있었을 때 개들이 사람을 먹었어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부룬디는 좀 약간 극단적인 사례고요. 케냐 같은 나라에 거기도 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거기는 왜 그러냐, 개가 너무 더러워요. 길거리에 다니는데 얘들이 한 10중 8구는 막 피부병이 있습니다. 막 무슨 껍데기 버짐 나고 털 숭숭 빠지고, 또 막 그 귀에 막 그 찐득이 같은 거 붙어 있고, 너무 진짜 보면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요. 그런 애들이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그런 개를 보면 아이고 참 맛있겠다, 이런 생각 절대 안 하겠죠. 그런 개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개 하면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쟤네들 저걸 뭐 이렇게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아니다 싶은데, 근데 이건 사실 좀 옛날 얘기기도 해요. 최근에는 역시나 서구의 영향으로 아프리카에도 반려견 문화가 꽤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그 누렁이 똥개 말고 귀요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조그만 애기들이나 큼직한 애기들이나 딱 봤을 때 뭔가 고급진 아기들이 이제 아프리카 가정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그런 반려견 문화가 막 자리 잡고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개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동물의 왕국인데, 대초원을 뛰어다니는 막 얼룩말, 가젤, 사자, 기린, 이런 애들, 야생동물들 정말 멋지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지구의 마지막 남은 생태계인데, 아프리카 어디에나 이런 야생동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되게 고정관념인데, 야생동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주로 케냐나 탄자니아나 뭐 짐바브웨, 보츠와나, 남아공 이런 동남부 국가에 커다란 국립공원들이 있어요. 뭐 세렝게티나 마사이마라 이렇게 유명한 곳이 있죠. 그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야생 동물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케냐처럼 자연이 잘 보존된 나라의 시골에 가보면은 그냥 뭐 국립공원이 아니어도 길에 있어요. 얼룩말, 가젤, 뭐 원숭이 이런 애들은 정말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둘기나 뭐 길냥이 이런 애들만 보던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 가서 보시면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우실 거예요. 이런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게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지에 사는 사람에게는 이 야생동물이 큰 골칫덩이거든요. 지방이나 특히 이런 보호구역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옥수수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수확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얼룩말들이 우르르 오더니 옥수수 이거 한 입씩 먹고 가요. 걔들은 다 안 먹어요. 한 입 먹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아주 얄밉게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한 입씩 먹고 이제 도망가고, 또 집을 지었는데 갑자기 코끼리가 와가지고 아이고 등이 간지럽네 하고 이제 집에다 몇 번 문질렀더니 막 지붕 날아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제가 케냐에서 지방 병원을 한번 취재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팔이나 다리를 잃어서 의수나 의족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해보니까 이 마을 강에 악어가 산다. 하마랑 악어가 사는데 얘네들이 물 들어간 사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죠. 실제로 뭐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피해를 입으셨더라고요. 가장 단적인 예로 지목되는 게 코끼리입니다. 케냐 친구들한테 너 코끼리 좋아하냐? 라고 물어보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몬스터를 왜 좋아하냐? 그 사람들한테 코끼리는 말 그대로 괴물이에요. 몬스터예요. 우리나라 멧돼지나 뭐 뉴트리아 이런 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위치에 있는 그런 괴물입니다. 뉴트리아 좋아하세요? 하면 그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코끼리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얘들을 실제로 코끼리를 눈앞에서 보시면은 정말 너무 커요. 집채만 합니다. 자동차를 그냥 발로 차면 자동차가 대굴대굴 굴러갈 정도로 힘이 세요. 그렇게 성난 코끼리가 막 귀를 펄럭펄럭 하면서 우리 집을 부수려고 막 뛰어오고 있다.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뭐 전기 울타리나 아니면은 시끄러운 포금탄 같은 거, 그런 걸로 막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코끼리가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한두 번 당하면은 또 잘 안 먹힌대요.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코끼리를 막는 게. 코끼리 한 마리가 그냥 거기서 춤 한번 추면 끝나죠. 아직도 만약에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처럼 막 뭐 산에 올라갔더니 호랑이 나오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무서워서.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생동물 숫자가 줄어드는 원인으로 트로피 사냥, 트로피 헌팅 이러는 게 있거든요. 어떤 생계를 위한 그런 어쩔 수 없는 사냥이 아니라 그 사냥을 통해서 얻어내는 그런 수확물, 트로피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오락을 위한 그런 사냥을 트로피 사냥, 트로피 헌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오래된 사냥꾼의 집 같은 데 가면은 벽난로 위에 큰 사슴 머리 막 걸려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트로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트로피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밀렵 행위가 늘어나고 또 개체수가 줄어드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나 이런 코끼리 상아 같은 거는 옛날부터 공예품이나 또 공업용으로 수요가 있어 왔기 때문에 고가에 몰래 밀 거래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밀렵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방법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케냐와 보츠와나의 동물 보호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케냐는 동물을 상품화를 금지를 시켰어요. 트로피 그런 것들에 대한 거래를 금지시키고, 만약에 그걸로 뭘 상품을 만든다거나 뭐 유통을 한다거나 뭐 갖고만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항 출입국장에 만약에 이런 동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물건을 가지고 가면은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현지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무슨 뼈처럼 생긴 이런 목걸이를 몇 개를 샀었는데 공항에서 나가는데 그걸 잡는 거예요. 이거 상어 아니냐? 아, 상어 아니다. 이거 뭐 뼈로 만든 거 아니냐?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야. 플라스틱이다.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과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실갱이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게 1977년에 케냐의 코끼리가 16만 7천 마리가 있었대요. 근데 2021년에 3만 6천 마리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그렇게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끼리는 현지 주민들에게 귀찮은 존재예요. 코끼리를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나한테 해를 주는 해수예요, 해수. 근데 그거를 보호한다고 해서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이 코끼리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밀렵군이 코끼리를 이렇게 사냥을 한다 해도 주민들이 막 적극적으로 막는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밀렵군들은 정부에게만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보호를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는 케냐의 코끼리가 개체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보츠와나를 비롯한 이런 남부 아프리카는 약간 다른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여기서는 트로피 사냥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지역 사회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이런 국내 사람들이,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비싼 허가증을 구입하고 야생 동물을 사냥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0년에 보츠와나의 산큐라는 마을 한 군데에서만 코끼리를 22마리를 사냥을 했는데 그걸로 60만 달러를 벌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돈으로 이 마을의 식수를 개선하고 뭐 화장실을 더 좋게 만들어주고 이런 지역 프로젝트에 돈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야생동물이 돈이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보호를 하게 되고 개체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1990년대에 보츠와나의 코끼리가 5만 마리 정도였는데 2018년에 13만 마리까지 늘어났습니다.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코끼리가 엄청 많아요. 보츠와나 한 나라에만 13만 마리가 있는 거예요. 엄청 많습니다. 또 보츠와나하고 비슷하게 트로피 사냥을 허용했었던 짐바브웨가 있는데 짐바브웨에 있는 보호구역에서 이 자연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코끼리는 5만 5천 마리가 한계인데 현재 8만 5천 마리가 넘게 살고 있대요. 코끼리가 너무 많으니까 얘네들이 보호구역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민가에 피해를 입히고 5년 동안 한 200여 명이 코끼리에게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야생동물로 수익화하고 그걸로 보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할 수 있다. 개체수 조절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아공도 합법적으로 트로피 사냥이 가능한 나라예요. 해마다 3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해요. 그걸 또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해 사용하고 하니까 주민들은 사실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보츠와나, 나미비아, 짐바브웨 이런 나라는 상하 무역을 할 수 있게 해줘라 하고 국제사회에다가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코끼리를 지키는 게 이게 옳은 거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법이 굉장히 달라요. 아프리카가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코끼리 잡아먹냐 이제 그게 아니고 너무 개체수가 많으니까 어쨌든 이게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도 멧돼지 잡잖아요. 멧돼지랑 고라니랑 우리나라도 몇만 마리씩 1년에 잡아요. 잘 몰라서 그렇지. 뉴트리아도 맨날 사냥하러 다니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개체수 조절 어차피 해야 되는데 우리 현지인들 나눠 먹으면 어떻냐 해서 배급을 하는 거지. 아휴 얼마나 가난하면은 저 무식한 놈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와 다른 동물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야생동물을 정말 무작정 보호하고 이들을 그냥 개체수를 계속해서 늘리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람이 또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합법적인 무역을 해줘라 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독일 환경부가 비판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을 어떻게 코끼리를 그런 식으로 너희가 할 수 있냐 하니까 보츠와나 대통령이 독일에 코끼리를 2만 마리 보내겠다. 한번 살아봐라 같이 코끼리 2만 마리랑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영국에서도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야 어떻게 너네 그렇게 코끼리를 귀엽고 착한 덤보 귀로 날아다니고 그러잖아 하니까 역시나 야 런던에 코끼리 10,000마리 보내줄 테니까 코끼리랑 함께 한번 살아봐라. 이 맛을 보여줄게. 생각해보세요. 북한산에 코끼리가 10,000마리 산다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쉽게 뭐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이야기고, 또 우리에 대한 인식도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야생동물 고기를 실제로 먹을 수 있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런 식당이. 케냐에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케냐에도 뭐 얼룩말 고기, 뭐 사자고기 이런 거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케냐는 이런 트로피에 대한 게 꽤나 엄격해서 안 되는데, 남부 아프리카 지방에 가시면 조금씩 있습니다. 이런 카니보아르 식당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야생동물 고기들을 바베큐처럼 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찍먹할 수 있게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시면은 뭐 악어 고기 같은 것도 있고, 얼룩말 고기, 사자 고기, 코끼리 고기도 있으려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육해서 공급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개체수 조절, 아까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합법적으로 얻은 그런 고기들로 식당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